네, 여러분 이제 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부는 한나라 때 주로 지어진 장르입니다. 한나라 때 대부가 등장하면서 부의 어떤 발전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고 특히 동안으로 넘어가서는 서정소부가 다시 또 유행을 하게 되면서 대부와 서정소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한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는 계속 지어지지만 부의 전성기는 한나라 때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초사가 부하고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죠? 예, 장르상 거의 구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초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나라하고 연관이 깊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부는 반면에 그 이후에 형성된 예, 그 이후에 비슷하게 어떤 형식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것을 따와서 점점 한나라 이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문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부의 창작에 있어서 매승의 칠발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는 목요일에 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때 그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룬 매승의 칠발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답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답체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이전에 부의 경우에 이전 네, 유세가들이 어, 자기 이론을 전개할 때 문답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칠발의 내용을 보자면은 초나라 태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예요. 아주 심한 몸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거의 얼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오나라로부터 어떤 과객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묘언묘도 그러니까 어떤 성현의 얘기를 묘한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이게 이제 칠발인 제목이 칠발인 이유는 일곱 가지 발라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성인의 묘언 묘도가 결국은 이제 제일 주제어에 가까운 핵심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음악들, 음식들, 전차 경주하는 장면, 좋은데 놀러 가는 장면, 그리고 사냥 가서 사냥하는 장면, 그리고 예, 무슨 호수에 가가지고 예, 그 파도가 아주 높게 친다고 해요. 그거 구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총 6개죠. 이게 안 통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묘언묘도가 통했다. 예,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게 매승의 칠발이 되겠습니다. 이 묘사의 특징으로 우리 책에서는 화려한 사물을 재주를 다해서 묘사하는 이런 어떤 그 수식이 뛰어난 예, 이런 특징을 잡아내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잘 캐치를 해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예, 초원하고 대초 이전에 지어진 작품의 그런 체제와 수법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학부생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문답체였다.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의 저 주제에서 예, 결국 초나라 태자가 낫게 된다. 그리고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인의 이야기이다. 예,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칠발 그 번역된 게 있을 건데 한번 이걸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어,
파도 구경 이거 할 때 사실 초나라 태자가 거의 일어날 뻔합니다. 너무나 이 묘사가 파도에 대한 묘사가 정말 온갖 묘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어떤 웅장한 느낌도 들고 예, 그런 어떤 그 기운이 전해져 가지고 초나라 태자가 거의 일어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주저앉게 되죠. 그러자 들려주는 게 이제 성인의 묘온 묘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해서 매승의 칠발 얘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목요일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부 작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부 얘기를 하면 사마상려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한 나라가 동안하고 서안으로 나뉘죠. 서안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광무제 이후부터인 예, 동안은 나중입니다. 제 그 강의 계획서는 조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안부를 먼저 오늘 다뤄야 되겠습니다. 매승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대부를 완성한 사마상려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가장 뛰어난 한부 작가가 바로 이제 사마상려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사마상려를 그냥 단순한 제주꾼이자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를 쓴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뭐 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부 작품을 나중에 이제 조금씩 보시겠는데 워낙 괴랄한 문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백과사전에나 나올 법한 웬만한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한자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그 작품에 대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한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륙 쪽에서 공산주의식의 어떤 공산주의 문화 비평에는 한부같이 이렇게 화려한 어떤 기존 문화를 굉장히 배격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은 가장 많이 받은 어, 고전 문학의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주변 국가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한부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부를 배울 때 비슷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부 작품은 별로 그렇게 뭐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가 크게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한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헌 자체가 별로 없을 건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 주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부에 대해서는 비판 일색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 미국과 대만에서 그리고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은 대륙에서도 한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예,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공부를 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주교재에서 보시면 서구의 어떤 성과도 소개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호크스의 예, 작품을 초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글쓴이께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서구 경향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나온 거는 미처 못 다루신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특히 이제 미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부 작품이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요일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상려의 작품은 자허부와 상림부가 최고입니다. 자허부와 상림부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겠는데요.
자어부 같은 경우에는 초나라 운몽의 사냥터를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상림부는 사실 자어부에다가 조금 더 길게 덧보태 쓴 게 상림부입니다. 그래서 자어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어부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초나라의 운몽을 노래한 게 자어부인데 상림부는 그거보다 더 큰 천자의 상림 사냥터를 묘사한 게 이제 상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몽의 묘사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장황하게 그래서 글재주를 발휘해서 황제에 아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학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 어, 네, 운몽의 묘사를 지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림부 중에서 운몽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을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주교조에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굉장히 묘사적입니다. 그리고 유미적이고 형식적이죠. 딱딱딱 맞춰가지고 대꾸를 이루어서 하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세요. 그곳에 사는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고 와 높이 불쑥불쑥 이리 솟고 저리 솟아 그죠? 해와 달을 가리우며 어지러이 뒤섞여 위로는 푸른 구름 위로 솟았고 밑으로는 널리 펼쳐지며 강물의 연이었다 해서 위로는 어떻고 밑으로는 어떻고 예,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의 대꾸로 계속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 외로 보면은 온갖 사물들을 이렇게 쭉 백과사전 나열식으로 열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에서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한부의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카탈로그식 정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목요일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전부 약초 이름들입니다. 네, 온갖 약초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단어들 굉장히 어렵고 예, 하나하나 찾기에도 버거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이 한부의 특징인데 특히 이제 상림부는 그런 특징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상려는 그 외에도 대인부 여기서는 한무제 여행, 한무제가 이제 상상 여행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문부에서는 사냥을 가는 겁니다. 미인부, 에2세부, 난촉부로 등을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씩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웅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